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2뷰타인으로부터 주생성물 B를 거쳐서 최종 주생성물 C를 합성하는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딱 보니까 알카인의 환원 반응이죠. 알칼리 금속을 이용해서 알카인을 환원시키는 건데, 홀전자를 갖고 있는 소듐이나 홀전자를 갖고 있는 리튬을 이용합니다. 홀전자를 제공하는 그 반응이니까 이것도 라디칼 반응이에요. 그래서 전자 하나가 가장 전자밀도가 낮은 요 sp 혼성 탄소들의 파이 스타 오비탈 쪽으로 전자를 하나 이렇게 싹 제공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전자 하나가 마중 나오고요. 결합성 오비탈에 있던 전자 하나가 반결합성으로 전이돼 버리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CH3 하나에 탄소 하나 있고요. 이중결합이 됐고, 여기 홀전자 하나, 옆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생겨서 음전하가 생겼으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은 이제 반발 전자쌍이 돼서 기존의 직선형으로 있던 이 시그마 전자쌍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sp2 혼성처럼 이렇게 120도 결합 각도를 가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용매로 암모니아를 사용해 줬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수소 결합이 가능한 그 수소들이 전자밀도가 매우 낮으니까 탄소 음이온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프로톤이 하나 달라붙게 되죠. 자, 이때 CH3에 CC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는 홀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H3가 하나 있고요. 이 자리에 H가 하나 붙어버렸죠. 자, 이 상태가 돼버리면은 이 홀전자는 사실상 p오비탈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 p오비탈은 위쪽하고 아래쪽, 점을 여기다 하나만 찍었지만 위아래가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그나마 여기에 덩치가 큰 CH3, 이 CH3가 있는 쪽하고 반발이 좀 더 셉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요. 이 전자는 반발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요. 이 옆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이 이제 이 전자가 위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고, 아래로 가게 되면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 여기도 덩치가 큰 CH3가 붙어 있으니까 이 덩치가 큰 CH3가 여기에 있는 덩치 큰 CH3와 가까워지는 방향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될 거고, 멀어지는 방향 쪽에서는 수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원자가 있으니까요. 이 위로 이렇게 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p오비탈의 전자가 위아래로 뭐 동등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 아래쪽으로 머무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소듐이나 리튬이 전자 하나를 다시 하나 넣어주는 거죠. 옥텟이 깨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CH3에 CC 이중결합, 여기에 H가 붙어 있고요. 이 자리로 CH3,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생겼고, 이제 얘도 반발 전자쌍이 돼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덩치 큰 애랑 여기 덩치 큰 애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생성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용매 안에 있던 암모니아한테 수소를 하나 받아들여 가지고 질소가 전자를 가져가 버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최종 생성물 CC 이중결합에 이런 식으로 트랜스 알켄 형태가 주생성물로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B가 바로 트랜스 2뷰텐이고요. 여기다가 Br2를 넣어버리게 되면은 C 생성물은 여기에 쐐기 방향으로 BR이 하나 들어가 있다면 그 옆에는 안티 어디션이기 때문에 BR이 점선 방향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반대의 입체 배열을 갖고 있는 이 자리가 점선이면은 여기가 쐐기로 들어가 있는 이런 생성물이 라세미 혼합물로 얻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딱 보니까 어떤 순서대로 가는가 하는 걸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그려놓은 이 메커니즘을 따라가 보면 여기가 첫 번째로 생성되는 중간체고요. 그리고 나서 수소가 하나 붙고 홀전자가 있죠. 이게 두 번째로 생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로 생성되는 거겠네요. 따라서 EDF 순서로 중간체가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B는 반응 중간체 EDF의 순서를 거쳐서 생성된다. EDF, 방금 앞에서 EDF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의 전환은 환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환원이 아니죠. 이거는 탄소의 산화냐 환원이냐 하는 것은 탄소의 산화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제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때는
산화가 된 거고요. 탄소의 산화수가 감소했을 때 바로 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탄소의 산화수를 따져보면요. 수소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나머지는 다 탄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수소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Br이 양쪽으로 붙었으니까 여기에 수소 하나씩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수소 하나씩은 그대로 있는데 이 탄소의 산화수를 따져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지만 얘는 플러스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로, 여기도 제로가 돼버리겠네요.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이거는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가 됐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환원이 아니고요. C는 라세미 혼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써드렸죠. 그래서 디귿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디귿 두 개가 정답이죠. 자, 그 다음 17번인데요. 17번도 주생성물의 구조가 옳은 걸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를 보니까 알코올도 있고 알카인도 있네요. 노멀 뷰틸리티물 썼죠. 이거는 대단히 강한 염기로 보셔야 되겠고요. 강염기니까 일단은 근데 일당량만 썼네요. 일당량만 썼다고 되어 있으니까 분자 내에서 가장 산성도가 높은 수소만을 제거하겠죠. 이 염기가 이 수소를 제거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말단의 수소보다는 알코올에 붙어 있는 수소가 산성도가 높죠. 그래서 이 구조가 일단은 이렇게 O-가 됐고요. 삼중결합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이고, 삼중결합이 그대로 있겠죠. 자, 그렇게 된 뒤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메틸 아이오다이드죠. 자, 메틸 아이오다이드는 그냥 CH3에 아이오딘 하나만 붙어 있는 거니까 0차 알키랄라이드고요. 산소 음이온이 SN2를 하기가 쉽네요. 그래서 여기에 산소 쪽에 메틸기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요생성물이 많네요.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알킬리튬이긴 한데 일반적인 알킬리튬이 아니고요. 이거는 C 하나에 H가 하나 있고요. Cl이 두 개 달라붙어 있고 여기에 음전화가 걸려 있는 거에 리튬이 양이온 상태로 이온 결합성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실제 결합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일반적인 알킬리튬하고 이런 구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노멀 뷰틸리튬은 그냥 여기에 음전화가 생긴 거죠. 그럼 이때 생긴 음전화를 그 이웃 자리에 있는 어떠한 원자들도 뭐 전자를 잡아당겨 줄 만한 효과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 Cl이 달라붙어 있는 이 알킬리튬의 경우는 탄소의 음전화가 발생했는데 바로 옆에 전기 음성도 및 전자 친화도가 높은 Cl이 두 개나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 가운데 만들어진 음전화를 유도 효과로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탄소 골격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어딘가에 X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여기에다가 아주 강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음이온들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 음이온이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얘가 이 끝에 붙어 있는 수소들 이런 애들하고 충돌을 하더라도 반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반응성이 떨어지니까 수소가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여기에 시그마 스타로 시그마 전자를 이렇게 빼앗겨서 전자가 약간 부족해졌을 때 얘가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건데 안정하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소들이 그렇게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애들이 아니라서 이쪽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수소보다 여기 중심에 있는 이 탄소가 할로젠한테 전자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으로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따라서 안정한 음이온일수록 이렇게 SN2를 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에 비해서 음전화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불안정할수록 이럴수록 E2 제거 반응을 더 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음이온은 일단 이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반응성이 크고요. 뭐 불안정하면 할수록 아무한테나 전자를 잘 주겠죠.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는 수소가 있더라도 탄소까지 이 수소들을 피해서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 수소의 시그마 스타를 때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소를 제거할 확률이 높은 게 E2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음이온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SN2나 E2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요. 음전화를 가지고 있는 친액체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것들은 SN2가 더 활발하게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음이온들은 대체로 E2 제거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비교적 안정한 음이온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SN2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다 온도도 대단히 낮은 온도로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는 아무래도 제거 반응이 좀 억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제거 반응은 시그마 결합을 두 개를 끊어서 둘 사이에 파이 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르샤틀리에 원리에 의하면은 이 반응은 흡열이에요. 흡열. 흡열인데 마이너스 90도 같은 굉장히 저온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SN2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CL이 두 개 달라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붙었고요. 두 번째 과정에 노멀 뷰틸리튬을 넣었어요. 근데 3당량을 썼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수소 두 개 하고요. 여기 말단에 붙어 있는 수소, 이 수소들 세 개를 다 제거해 버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삼중결합이 일단 만들어지는데 끝에 있는 수소까지 제거했으니까 여기 음이온이 생겼을 거고요. 마지막 과정에 이런 걸 넣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에틸기가 있고 에톡시죠. 그 옆에 CL이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SN2를 다시 한번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생성물이 이렇게 얻어지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온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나와 있는 건 조금 독특한 반응인데 이거는 이 당량수하고요 넣어준 시약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 뭐 1, 2, 3도 없고요. 그냥 순서대로 이걸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넣어준 거예요. 근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넣었을 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은 이렇게 이 반응식에다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다 뭔가 반응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노멀 뷰틸리튬 2당량을 넣었으니까 1당량은 먼저 이 수소를 제거하겠죠. 그래서 제거가 되면은 삼중결합에 음이온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CH3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2당량을 넣었기 때문에 나머지 1당량이 또 무슨 짓을 하느냐? 바로 이거죠. 보통 우리가 알릴 포지션에 이런 자리에 수소가 붙어 있으면 이 수소는 pKa 값이 43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근데 삼중결합에 요 옆자리에 H가 붙어 있으면요. 이거는 이 알릴 자리보다도, 그러니까 알릴 자리에 pKa 값이 43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옆에 있는 파이 스타 오비탈로 시그마 전자가 전자를 좀 뺏겨서 이 수소의 전자 받아들이는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성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sp 혼성의 파이 스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pKa 값 43짜리보다도 조금 더 전자를 많이 빼앗기겠네요. 따라서 이 수소는 역시 뷰틸리튬에 의해서 한 번 더 제거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CH2- 하고요 CC 삼중결합의 음이온이 동시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독특한 음이온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이거 TMEDA는 그냥 리튬을 붙잡아주는 리간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게 먼저 들어갔죠. 프로필브로마이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sp3 혼성탄소하고 sp 혼성탄소 중에서는 sp3 혼성탄소가 친핵성을 더 강하게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버릴 거고요. SN2. 자, 그럼 일단 여기에 탄소 사슬이 4개로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돼 있고요. 그 옆에 삼중결합에 음이온이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맨 마지막 과정에 포름알데하이드가 들어갔죠. 포름알데하이드는 카보닐기고요. 저 탄소 음이온이 또 한번 카보닐의 친핵성 첨가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가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그 옆에 일곱, O-에 여기는 수소가 2개 붙어 있는 이 구조가 되겠네요. 마지막 과정에 이제 적절한 분리정제 과정을 거치면은 물 분자에 의해서 여기 H+가 하나 붙겠죠. 그럼 삼중결합 끝에 이렇게 OH가 붙어 있는 이 생성물이 주생성물이다.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디귿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일반적으로 그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오버가 된 경향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뭐 피트에서 이런 문제 뭐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추론 문제니까 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인 것으로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죠. 또 주생성물 구조 찾는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첫 번째 과정에 포타슘 터셔리 뷰톡사이드라고 하는 입지장애가 큰 염기를 썼죠. 자, 그럼 여기에 이 자리에 붙어 있는 Br에 이웃 자리에 이 수소하고는 이 Br이 도저히 동일한 평면에 놓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는 동일한 평면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BR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걸 쐐기점선으로 표시를 안 해놨는데 사실은 이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육각형 고리 구조 있죠? 요거 이것도 최어폼이에요. 최어폼. 사실은 이렇게 생긴 최어폼이에요. 이렇게 생긴 최어폼. 이렇게 생긴 최어폼인데 그거를 여기에 BR이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BR이 붙어 있고 여기로 원래는 이렇게 BR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이쿼토리얼이에요. 근데 그 옆자리의 수소는 바로 이 방향의 수소죠. 자, 얘랑 안티 배열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고요. 이건 고우시 배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제거될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제거가 가능한 수소는 어디밖에 없냐? 여기에 있는 수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단에 있는 이 BR은 이웃 자리에 수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투 제거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따라서 포타슘 터셔리 뷰톡사이드가 일단 제거 가능한 수소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자를 주고 BR이 떨어져 버리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겠죠. BR 남아있고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에 나와 있는 걸 보시죠. 뭐 이렇게 육각형 고리 구조에 이중결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ICL을 넣었어요. Cl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죠. 아이오딘 친전자체죠, 이게. 자, 이게 친전자체인데 자, 이 친전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아이오딘 해서 양이온 형태로 붙어 있을 텐데요. 여기에 소듐 메톡사이드가 같이 들어갔네요. 소듐 메톡사이드. 자, 이 소듐 메톡사이드가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소듐 메톡사이드가 들어가기 쉬운 위치는 바로 여기다. 이렇게 열어버릴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하고 동등한 게 아니고요. 이제 한번 보세요. CC 단일 결합에 아이오딘이 양다리 걸친 상태로 양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옆자리에는 질소가 있고요. 이 옆자리에는 이게 있어요. 여기에 CH2 뭐 이렇게 붙어 있겠죠. 뭐 이런 구조예요. 자, 그때 여기에서 이쪽 시그마 스타하고 이쪽 시그마 스타가 아이오딘 쪽으로 전자가 치우침에 따라서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진 거예요. 양쪽이. 그때 여기에 있는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구조하고 같이 붙어 있지만 어쨌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시그마 전자쌍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과의 반발력, 시그마 전자쌍과의 반발력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시그마 전자가 아이오딘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어쨌든 결합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탄소 쪽하고 아이오딘 쪽을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왕복 운동을 할 때 C 쪽에 시그마 스타에 전자가 놓이기만 하면 여기랑은 약한 반발력이 작용하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강한 반발력이 작용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 전자가 이 자리로 왔을 때 반발이 더 세니까 이게 더 많이 치우치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전자가 이 시그마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질소 바로 이웃 자리로 음이온이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아이오딘이 붙어 있는 자리가 잘못됐어요. 틀린 거예요. 이런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랑 유사한 반응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산소가 하나 있고 이중결합이 있을 때 여기다가 만약에 HX를 넣는다. 그렇다면 H는 이 자리에 붙고 X가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또 여기다가 뭐 Br2, H2O 이런 걸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Br이 붙고 여기로 OH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생성물이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을 보시죠. 디귿은 Br2와 빛을 쪼여줬네요. 이거는 그냥 브롬을 이용한 라디칼 치환 반응이다. 브롬 라디칼 치환 이 반응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Br 라디칼 치환 반응은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분자 내에서 선택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가장 작은 수소와 치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자 내 결합 에너지가 가장 작은 위치를 찾는 방법은 일단 sp3, sp2, sp 혼성이 있을 때 그 중에서 sp3가 가장 결합 길이가 길죠. 그래서 sp3 혼성 위주로 찾아보시고요.
sp3 혼성 중에서도 어떤 자리가 제일 결합 에너지가 작냐면은 바로 이중결합 바로 옆자리에 있는 바로 이 자리. 이게 알릴 자리죠. 또는 알릴하고 유사한 게 바로 벤질 자리예요. 파이 결합 쪽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파이 스타 오비탈 쪽에 전자밀도 낮은 쪽으로 이 시그마 전자가 이렇게 전자를 살짝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 결합이 매우 약해져요. 이게 알릴 자리나 벤질 자리의 특징이죠. 그러면 여기 벤질 자리, 이 자리 벤질 자리, 여기 벤질 자리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반응을 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동등하게 벤질 자리들 세 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탄소 차수별 결합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탄소 차수별 결합 에너지는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p3 혼성 탄소는 탄소 차수가 증가할수록 결합 길이도 증가합니다. 결합 에너지가 감소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 여기는 3차 벤질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벤질 중에서도 3차 벤질에 붙어 있는 수소가 이 분자 내에서는 결합 에너지가 가장 작은 부위다. 따라서 반응 속도가 비알 라디컬과 충돌했을 때의 속도가 이 3차 벤질 자리가 가장 빠를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여기에 붙겠구나, 이게 선택성이 제일 높겠구나 해서 이것 동그라미 찾아주시면 돼요. 따라서 기억 디귿 두 개가 정답이겠네요. 자, 19번 문제로 또 넘어갑니다. 19번 문제는요, 첫 번째 단계에 토실 클로라이드를 썼어요. 토실 클로라이드는 뭐 알코올 작용기를 좋은 이탈기로 바꿔주는 거죠. OTS로 표현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NaI를 넣네요. 그럼 I-가 SN2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이 구조가 이렇게 메톡시가 붙어 있는 채로 여기에 아이오딘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트라이페닐 포스핀이라고 하는 걸 넣었는데, 트라이페닐 포스핀이 사실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대학교 2학년 1학기 유기화학에서 이 트라이페닐 포스핀이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잘. 근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SN2 반응 같은 거 할 때 친액체의 종류에서 친액체의 종류 중에서 가장 좋은 친액체가 RS- 또는 RSH 뭐 이런 종류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황원자가 워낙에 친액성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얘네들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서도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3주기.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서 3주기 원소들은 비교적 친액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원자핵으로부터 2주기 원소들의 그 껍질보다 더 멀리 있는 껍질의 전자쌍을 가졌기 때문에 원자핵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비공유 전자쌍을 탄소가 가지고 있는 시그마 스타 오비탈 쪽에다가 제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친액성이 매우 좋은 건데, 이 황원자도 친액성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페닐기가 물론 옆에 세 개가 달라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인원자죠. 보시면 인원자도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3주기 원소예요. 거기다가 황원자보다 족이 하나 낮은 15족, 다시 말해서 OA족이에요. 질소족이란 뜻이죠. 따라서 산소족보다 전자쌍을 제공하는 능력이 훨씬 좋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아주 좋은 친액체예요. 그래서 치고 들어가서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RS- 같은 걸 썼으면 얘가 전자쌍을 제공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중성이 돼버리겠지만 얘는 중성원자죠. 중성원자가 친액체로 작용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여기에 pH3 여기에 붙더라도 얘가 양전하를 띠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 양전하를 띠고 있으면 여기서 떨어져 나간 I-가 이온 결합처럼 이렇게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주 좋은 친액체라는 것을 여기서 유추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은 그래서 동그라미고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카보닐 화합물의 그 반응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것이 비티그 리액션이라는 걸 배워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알킬리튬을 처리를 해서 이렇게 여기에 메톡시가 붙어 있고 이 자리에 음전하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 pH3는 그대로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일라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만드는데 이걸 만들 때 쓰는 가장 많이 쓰는 그 반응 조건이라서요. 피트 범위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냥 SN2니까 뭐 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나와 있는 건 또 똑같네요. 메실 클로라이드 썼죠. 이것도 토실 클로라이드랑 거의 유사해요. 이당량을 썼기 때문에 여기도 OMS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OMS에서 좋은 이탈기로 둘 다 변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용매로 사용한 거고요. 피리딘 용매 쓰는 것처럼 두 번째 과정에 벤질아민을 넣었어요. 벤질아민. 벤질아민은 약염기 내지는 친액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똑같이 피리딘 용매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OMS 좋은 이탈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H 박 그룹이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또 좋은 이탈기 OMS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때 벤질아민은 아민기 자체가 좋은 친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민기가 SN2를 하겠네요. SN2. 자, 이렇게 해서 SN2를 해버리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NH 바그룹이 하나 붙어 있고요. 그 옆에는 질소에 H 하나 붙어 있고 벤젠고리가 붙어 있는 요 구조가 되겠네요. 디프로토네이션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질소가 또 비공유 전자쌍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분잔에 의해서 여기 OMS라고 하는 좋은 이탈기를 다시 한번 분잔에 SN2를 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고리 구조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자리나 이 자리의 입체 배열은 변하면 안 되겠네요. 그대로 유지돼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반응 간 게 아니니까. 자, 여기로 질소가 와서 붙게 되면 질소 붙어 있는 탄소가 1번이 될 거고요.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기 3번에서 S 배열이고요. 여기는 질소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여기가 질소가 붙어 있는 탄소니까 여기가 2번, 여기 3번에서 1, 2, 3 여기도 S 배열이네요. SS 배열인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육각형 고리 구조에 메틸기 붙어 있는 쪽, NH 바그룹이 붙어 있는 쪽이 다 S 배열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이 되네요. 자, 그래서 1, 2, 3 해주면 여기가 S 배열. 이 자리는 얘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죠. 1, 2, 3. 여기도 S 배열. 이거 맞네요.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보레인을 집어넣습니다. 보레인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끝자리에, 알케의 끝자리에 OH가 생기겠죠? 그러면 일단 그대로 똑같이 그려놓고요. 메틸기 2개, 여기 OH 있고, 여기 쐐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OH가 또 붙었겠죠. 자, 토실 클로라이드를 하나 넣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여기는 3차 알코올이고 여기는 1차 알코올이니까 1차 알코올 쪽이 주로 토실레이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입체장애가 적은 쪽이 토실기가 가서 붙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 쐐기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자리에 OTS가 붙었어요. 그럼 분자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SN2에서 OTS가 떨어져 버리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산소 원자가 하나 끼어있는 육각형 고리 구조가 하나 만들어질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선 해주시고 다이메틸 여기에 O가 있고요. 이렇게 결합선이 생기겠네요. 이 구조가 주생성물이다 그 얘기죠. 요것도 동그라미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 이렇게 골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생성물, 계속 주생성물 맞냐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자, 이 구조에서는 프리델 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델 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인데요. 벤젠고리가 하나 있고요. 옆에는 오각형 산소 원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헤테로 고리가 하나 붙어 있네요. 근데 이때 이걸 고리로 보지 마시고 이거는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벤젠고리 하나에 이 자리에는 뭐 알킬기가 그냥 알킬기가 하나 붙어 있는 거고 이 자리에는 OR킬기가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EDG, 이것도 EDG인데 두 개의 EDG 중에서 좀 더 강한 EDG는 OR킬기죠. 그래서 OR킬기의 올소나 파라 위치에
치환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붙은 거는 이 OR킬기의 메타 위치죠. 이거 틀렸네요. 이렇게 생기는 건 안 되고요. 주생성물은 아마도 이렇게 해서 산소가 들어가 있고 바로 이 자리에 아세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프리델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거 틀렸고요. 니은은 보시죠. 이것도 뭐 프리델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이에요. SNCl4는 그냥 거의 유사하게 AlCl3랑 비슷한 녀석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둘 다 똑같은 루이스 산입니다. 자, 따라서 요 산무수물을 썼는데요. 이 산무수물도 요거랑 거의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때는 1번 고리하고 2번 고리가 둘 다 방향족 고리예요. 둘 다 방향족 고리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볼 것도 없습니다. 1번 고리는 그냥 벤젠이라고 볼 수 있지만 2번 고리는 피롤 구조죠. 피롤 구조. 그러면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성이 공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6개의 원자가 6개의 파이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2번 고리는 5개의 원자가 6개의 파이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2번 고리 쪽이 상대적으로 전자 밀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어차피 이 반응 역시도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이기 때문에 친전자체가 좋아하는 고리 쪽에서 반응하겠죠. 따라서 친전자성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게 친전자체죠. 아실리늄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2번 고리에서 전자를 뺏어가기 훨씬 쉽겠네요. 자, 이때 그러면 2번 고리에서 반응하니까 2번 고리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1번 고리 쪽은 제외시켜 놓고 방향족을 유지한 채로 유지시켜 놓고 이 둘 중에 1번하고 2번 탄소 중에 어디에 그나마 더 반응을 잘하겠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성이 이렇게 공명하면 1번 쪽으로 몰릴 확률이 높죠. 여기가 전자밀도가 더 높아요. 여기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붙었으면은 맞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이네요. 나이트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질산하고 황산을 섞어가지고 NO2 플러스 친전자체를 붙이는 건데요. 1번 고리, 2번 고리가 둘 다 방향족이네요. 근데 이거는 위에 있는 오각형 고리 구조랑은 좀 다르게 똑같이 이쪽 1번 고리도 6개의 원자가 6개의 파이 전자를 공유하고 있고 2번 고리도 6개의 원자가 6개의 파이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1번 고리에는 모두 탄소들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반면에 2번 고리는 질소 원자,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센 질소 원자가 2개나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고리 내에 파이 전자 밀도는 1번 고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1번 고리에서 반응을 해야 되니까 2번 고리 쪽을 이렇게 제외시켜 버리세요. 이걸 제외시켜 놓고 보시면 여기는 마치 다이엔처럼 볼 수가 있고요. 다이엔처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메틸기가 붙어 있는 게 EDG라서 전자를 밀어주죠. 그러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 반응이 갈 확률이 높겠네요. 이 둘 중에 어디에서 반응을 하든 이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면 되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얼토당토 맞지도 않는 이상한 자리에다 NO2를 붙였죠.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 하나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20번 문제까지 다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019년도 피트 기출 문제였습니다.